오후장 특징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외로 시장 자체가 선방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33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3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79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63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26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1700억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210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2960억 규모의 순매도가 현재 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거래소에 지금 현재 상승 업종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 자체가 3.41로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 비금속, 섬유유보 업종 등 죄송합니다. 오전장 업종하고 현재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요. 지금 섬유유료 업종 자체가 21.87%로 코데스 컴바인이 상한가 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승이 큰 상황입니다. 코스닥 소형주가 1.81, 방송서비스가 1.86,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1.75 등을 갖다가 현재 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방송 시스템 자체가 조금 세팅이 약간 늦어져 가지고요. 네, 오후장 특징주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2.30포인트 정도 지금 2.30%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0.67%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인데요. 예, 이 부분은 마감 시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특징주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의 경우에는요, 당일 셀리버리와 파킨스병 치료제 공동 개발 소식에 상승하다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셀리버리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 물질인 단백질 소재 파킨스병 치료제를 갖다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고 공지가 나왔는데요. 셀리버리사 같은 경우에 단백질 소재의 바이오 의약품을 갖다 연구하고 있고,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 전송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체에서 밝혔습니다. 기술의 주요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퇴행성 뇌질환 치료 물질로서 단백질 소재 파킨스병 치료제를 갖다가 공동 개발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공동 개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비임상, 임상 시험의 연구 개발 활동을 갖다 실시한다고 합니다. 계약 상대인 셀리버리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소재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특수영양식품 제조 및 판매를 갖다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종합 비타민제인 아루라민 있죠. 예, 많이 알려져 있는 아루라민을 갖다가 주력 제품이고, 전문의약품으로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큐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6%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 229.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03.4%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인 벨빅이 3분기에 39억 매출을 올리면서 대형 품목에 자리를 잡는 등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당일 상승하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상 위치로 보면 지금 근데 보면 제약주 오늘 깨기가 한 4종목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제약주 차트 다 갔습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제약주 종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이 상승했는데요. 동부주가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전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음식료 기업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메아와의 인수합병 성사 시에 바이오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별로 영업 동향을 갖다가 한번 살펴본다면 바이오 부분의 실적은 2016년 상반기에 숨고르게 한 후에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4분기에 감산이 진행됐던 중국의 라이신 그 생산이 1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로웠다 보인가 2015년 11월에 그 바닥권 대비해서 라이신 가격 20% 이상 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라이신 판가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 있습니다. 2016년에 라이신 경영 계획상 판매량 전망치는 62만 톤인데요. 메하와 CJ제일제당 간의 인수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지금 경쟁사인 매치온인의 2016년 생산량 전망치는 8만 톤으로 2015년 대비해서 3.5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생산 방식과 기술력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이 경쟁 우위를 갖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6년에 2만 톤 수준의 증설을 갖다가 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립토판, 핵산 역시도 전략적 판가 조정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소재 식품의 경우에도 고부가 가공 소재 신제품 매출 증가와 곡물 가격 안정으로 2016년 연간 매출이 3에서 4%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공 소재 매출 비중은 2015년에 13.8에서 2016년에 16%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형 구간 자체에 그러니까 라이신 관련된 이슈 모멘텀 그리고 매출 성장성을 갖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좀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에서도 보면 일정 부분 행보 후에 재차 그러니까 상승하는 변곡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봉상에서 하락을 다진 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대가 한 번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행보 구간 외에 하락할 때 그러니까 물려있는 매물대 자체가 일정 부분 매도로 출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점에서 보면 지금 그 단기간 행보 후에 지금 양봉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전망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기금 수급 및 외인 수급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은 대표적인 식품, 식음료 업종에서는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조정을 이용한 편입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츠스킨입니다. 네, 이츠스킨의 경우에는요. 체인 입점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동사는 인도 다부르 인디아 그룹의 자회사인 유유의 유통 체인 입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SK 오토모티브 PVT네요. 네, 동사를 대신해서 유유와 유유를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활동을 갖다 대행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IA를 갖다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인도 시장까지, 최근에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가지고, 인도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츠스킨 자체의 매출 구조 자체를 갖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함부라 장품 관련 회사인데, 지금 달팽이 마스크팩이 히트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같다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 주가의 하락 원인 자체가 물론 상장 이후에 OS 물량에 대한 출혈
의한 오버행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매출 구조 자체가 일단은 좀 안 좋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달팽이 제품 라인의 매출 증가로 실적 고성장 추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수출 대행 매출 비중이 42.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매출 변동성에 대한 그 잠재적인 리스크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달팽이 제품 라인의 수요 증가로 실적 고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그 현재 그 한보라 장품이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를 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7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다 그러면 니치스킨한테는 제품 현지화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그 전체 매출액의 42.4%가 수출 대행, 특히 그 스윙 코스메틱을 통한 매출액이 3분기 기준에 780억에 달해서 단일 거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스윙 코스메틱의 영업 정책 및 경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치스킨의 수출 대행 매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면세점 제품 공급과 관련해서 중간 관리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서 천우림으로 그 면세점 매출액 자체가 12.4%가 판매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또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이치스킨의 전체 수수료의 50.4%가 갖다 차지합니다. 달팽이 크림에 대한 그 위생 허가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부분이 또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 현재 오프라인 채널 확산 모멘텀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 자체에서는 유통 채널의 다변화라는 국면에서는 당일 이슈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게다가 하락 중에 그러니까 당 그 실적과 관련된 이슈 발생으로 해서 변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수수료 측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치스킨의 주가 상승에는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입니다. 자,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장추성의 그 장수성입니다. 장수성의 공장이 하반기에 본격 가동 소식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동사는 금일 중국 장수성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올해 하반기 중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국 공장에는 그 우선 메모리 한 개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고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 월 500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추가 생산하게 되면서 내년까지 2개의 라인이 가동되면서 월 최대 1000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가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과 그 동시에 그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갖다 적극 활용해서 현지에서 여러 전략적인 파트너와 지금 이제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본 제휴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본 현지화를 갖다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데요. 바른전자가 보면 그 실질적으로 중국 그 강소 대풍 경제 개발구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구역 내에 약 1만 평 부지 위에 메모리 반도체 및 모듈 공장을 갖다 설립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3일에 건물 주체공사 완공 기념 행사도 가졌었는데요. 현재 중국 공장은 우선 메모리 한 개 라인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신규 라인이 가동이 되면 그 회사는 월 500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추가 생산하게 되는데요. 내년까지 2개의 라인이 가동되면 월 그러니까 최대 1000만 개 메모리 반도체가 추가 생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화성 공장이 월 생산량까지 합치면 생산 규모가 약 70%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 2,500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한국 공장과 함께 투트랙 경영 전략을 갖다가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공장은 마케팅과 연구 개발 그리고 그 커스터마이징 그 제품과 최첨단 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그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바른전자 회사 측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바른전자는 99%가 넘는 높은 생산수율과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고용량, 고품질 제품 개발과 생산량 증대 요청 러브콜을 꾸준히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장수성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제품 생산량이 증가되게 되고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형태의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참 그래요. 이 바른전자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본질보다는 그 정체성 테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당 이슈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 건데, 이로 인한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겁니다. 이 바른전자가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또 얘가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아, 얘가 정치 테마성 이슈로 상승하는 폭이 더 크구나. 그 점을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누구 테마입니다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특징 중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도 몇 차례 그러니까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메디아나의 경우에는 병원용 심장 제세동기 중국 식약청 승인 소식이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조에서 판매하는 병원용 심장 제세동기가 D500 제품이 중국 식약청 CFDA에 그 승인을 받다가 그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에 중국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부터 본다 그러면 2015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 145개, 영업이익 25로 고성장 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상반기 투자한 ODM 그 신제품 매출 인식 및 그 BEP 높은 매출액의 달성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 요인으로 고수익 ODM 및 자사 브랜드 신제품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세동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그 필요성 증대와 그리고 중국의 3대 헬스케어 업체인 유유에와 그 심장 제세동기 독점 공급 계약을 갖다 맺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어떻게 보면 식약청 승인이 나온 것인데 그 제세동기 매출 증가 예상되고요. 거기다가 실적 향상의 요인이 그 주요 고객사의 ODM 제품의 확대 및 그리고 자사 브랜드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병원용, 가정용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중장기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도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현재 보면 최근 내에 그러니까 그 조정을 갖다 좀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 권리락 이후에 그로 인한 부분인데요.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구간 자체에서 당의 이슈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 그러니까 이제 판매 성인이 낮다라는 거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본다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는 이평 자체가 30산 지수 이평을 사용하는데요. 33 이평에서 지금 여기 앞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선 그러니까 조정 때에서 그 재차 상승할 때도 보면 34 이평을 갖다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갖다 보이는데요. 다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입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갖다 보실 때 주가 자체를 갖다가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가라는 것은 무조건 실적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이슈 같은 경우에 실적 관련된 성장성이 굉장히 답보되어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금 종가 기준을 보실 필요는 없고 내일 정도에 시가 인근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 측면을 갖다 이용한 매수 물량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체인스 5장 특징주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 밸류체인스는 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저희 지금 현재 방송화면 상단에 있는 070-4032-2786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회원가입 희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된 그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그로 인해 가지고 회원가입 승인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저희 밸류체인스는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단톡방에서 지금 그 회원 여러분 거의 약 한 7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언제든지 회사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5장 특징주까지 마치겠습니다.